한기석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월 10일 그의 58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몇 해 전 병으로 떠났고 아들은 취직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어쩌면 아들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 작은 아파트, 고요한 거실, TV 소리도 꺼진 채 기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트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 하나, 그 위에 작고 초라한 초 하나를 꽂았다. 불을 붙이고 잠깐 눈을 감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석 씨. 자신이 직접 불러본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혼자 꺼졌다. 기석은 그 불빛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잘라 입에 넣었다. 딸기 생크림 맛. 예전 아내가 좋아하던 맛이었다. 그녀가 있었다면 지금쯤 따뜻한 미역국도 있었겠지.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기석은 애써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한텐 오늘 케이크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한기석은 창문을 열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은 또 회색이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은 여전했다. 이 도시 숨이 안 쉬어져.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걷고 버스 안에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건 점점 이 도시에선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다들 휴대폰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기석은 더 이상 그런 무표정한 얼굴들을 보는 게 지쳤다. 그도 한때는 이 도시가 좋았다. 젊었을 땐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이 드니 이 도시는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조용한 집, 혼자 먹는 밥,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쩐지 무거웠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김치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다.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젠 서울을 떠나야 할까?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제주도 혼자 여행이라는 문장이 손끝에서 나왔다. 여러 블로그와 후기들이 주르륵 떠올랐다. 바닷바람, 조용한 올레길, 혼자 머물 수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여기가 너무 숨막혔으니까. 어르신 단독 여행 할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주말 아침 김포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한 좌석. 결제까지 완료하자 핸드폰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렸다. 이 나이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간다는 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보는 느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바람 좀 쐬자. 나도 그럴 자격은 있겠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기석은 공항 로비에 앉아 가만히 바깥을 내다봤다. 사람들은 다들 캐리어를 끌며 어디론가 바삐 움직였다. 그는 잠깐 고민하다가 렌터카 카운터를 지나쳤다. 굳이 차까지 빌려서 바쁘게 다녀야 하나. 대신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거의 타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표가 눈에 들어왔다. 종달리 해안도로, 비자림, 서귀포 올레시장.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가본 적 없는 이름들. 기석은 아무 계획 없이 그중 한 노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돌담길과 감귤밭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어폰도 끼지 않고 휴대폰도 가방에 넣어뒀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예전엔 무조건 일정을 꽉 채워야 마음이 놓였는데 지금은 그저 바람 따라 움직이고 싶었다. 버스가 작은 정류장에 멈췄고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내리셔도 좋아요. 산책하기 괜찮은 길이에요. 기석은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조심스레 버스에서 내렸다. 정류장 옆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잘 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던 기석은 어느새 동쪽 해안가 마을에 다다랐다. 특별한 표지판도 없고 관광객도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 물기 머금은 밧줄, 햇볕에 말리는 멸치. 그 소박한 풍경에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한가한 동네도 아직 남아 있었구나. 서울에선 매일 사람들 틈에 밀려다니기 바빴는데 오래된 포장마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다. 기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였다. 따뜻한 미역국이 나왔고 첫 숟갈을 뜨자 바다 냄새와 함께 마음까지 풀리는 듯했다. 생일날 혼자 먹은 편의점 도시락보다 100배는 낫네. 그제야 진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다. 바다 건너로 해가 살짝 기울고 있었고 기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다. 뭔가 달라진 건 없지만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기석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다. 손글씨 간판에 적힌 이름은 바다 풍경. 마당엔 장독대가 놓여 있고 이불은 햇볕에 잘 말라 포근해 보였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환하게 웃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혼자세요?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방은 작고 단출했지만 정갈했다. 나무 장롱, 하얀 커튼, 그리고 바닥엔 따뜻한 온돌. 익숙하지 않은 낯선 편안함. 서울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혼자 오면 심심할 텐데 라디오 틀어드릴까요? 할머니가 묻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트로트 음악. 창문 너머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기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오래전 어릴 적 외갓집 생각이 났다. 이런 데가 아직 남아 있었다니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핸드폰은 진작 꺼두었고 시계도 보지 않았다. 그냥 쉬고 싶었다. 파도 소리에 맞춰 숨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렇게 기석의 첫날 밤은 조용히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민박집 앞 바다에 나왔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하게 밀려왔다. 밀려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마음속 어딘가가 저릿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다니던 여름방학.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의 두근거림. 회사 건물 앞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며 말했었다. 엄마, 나 출근해요. 그러다 떠올랐다. 결혼식 날, 아내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로부터 몇 해 지나 아무 말도 없이 멀어진 관계. 점점 줄어들던 대화. 결국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던 날. 이후로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다. 일도 사람도 의미 없이 반복됐고 텅 빈 집으로 퇴근하는 길은 늘 무거웠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석의 속은 한참 동안 요동쳤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언젠가부터 난 그냥 멈춰 있었구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러나 기석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꼭 한번 흘려야 했던 거였기에. 민박집 한켠 낡은 낚싯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기석은 그 낚싯대를 조심스레 꺼냈다. 예전엔 자주 낚시를 다녔었다. 서울 근교 저수지, 강변, 때론 바다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손에서 놓아버렸다. 그는 낚싯대를 손에 들고 항구로 향했다. 길가에 핀 들꽃, 옆집 개 짖는 소리. 그런 것들이 괜히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미끼를 끼우고 조용히 낚싯줄을 던졌다. 바다는 조용했고 바람은 살살 불었다. 뭔가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기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손에 쥔 낚싯대를 통해 무언가를 기다리는 감각을 떠올렸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첫 낚시가 떠올랐다. 그날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기다리는 게 낚시의 반이야. 그 말이 괜히 오늘따라 가슴에 와닿았다. 기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바다를 향해 다시 시선을 던졌다. 뭔가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지? 기석이 고개를 들자 어느 여성의 모자가 그의 낚싯줄 끝에 걸려 허공에 붕 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놀라며 모자를 붙잡고 돌아섰다. 순간 둘 다 눈이 커졌다. 정희야. 그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석, 쉬. 낯설면서도 낯익은 공기. 오랜 세월이 스며든 이름이 조용히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그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민낯에 모자, 단정한 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익숙한 인상이 스며나왔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다. 기석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모자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나네. 그녀도 웃었다. 바다 너머로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바닷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기석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조금은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있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면 너무 많은 게 바뀌는 시간이죠.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마음을 전했다. 아쉬움, 미안함, 궁금함. 그 모든 게 잠시 마주친 시선 속에 얽혀 있었다. 둘 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모두 미세하게 웃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틈일지도 몰랐다. 작은 해산물 식당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문 너머로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그땐 미안했어요.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저도요. 그냥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고등어 조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기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요즘은 잘 지내요? 정희는 젓가락을 멈추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럭저럭.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좀 허전하네요. 자녀가 몇이에요? 둘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대화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흘렀다. 서로가 살아온 세월을 따라잡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오래된 온기 같은 게 스며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는 말보다 진했다. 2002년, 그때 마지막이었죠.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대학 동기 모임, 홍대 근처였지. 정희가 작게 웃었다. 맞아요. 다들 취해서 사진도 엉망이었고. 기석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어깨를 으쓱였다. 난 그날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기억나. 정희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사실 나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기석은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희는 눈을 피했다. 근데 말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두 사람 사이에 또 한 번의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기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해도 돼요. 우리 아직 여기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느릿하게 퍼지고 있었다.
서울 떠난 지 벌써 4년 됐네요. 정희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기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 서울에서 뭐 하다 그만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홍보회사에 있었어요. 일은 좋았는데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엔 지침과 해방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래서 아예 내려왔어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어요. 바람집이라는 곳. 기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에서 그런 거 하다니 멋있네요. 용기도 있고 보며 물었다. 기석 씨는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기석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은행에서 32년 일했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들이 참 길었겠네요. 기석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길었고 빨랐고 결국 남은 건 적막뿐이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쌌다. 기석은 피식 웃었다. 기억력이 좋네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다니. 여전히 블랙커피만 마시네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희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기석 씨는 늘 조용했지만 뭔가 말하면 다들 귀 기울였잖아요. 기석의 목소리에 살짝 웃음기가 돌았다. 정희 씨는 그때도 말 잘했어요. 딱딱한 분위기 풀어주는 사람. 그런가요? 전 늘 말 많다고 혼났는데 기석은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웃었다.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부드러워졌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공기가 흘렀다. 오랜 친구와 다시 마주 앉은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불편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해안가 작은 카페 안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잔잔한 파도와 멀리 보이는 등대불빛이 일렁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기석은 커피잔을 손에 감싸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서울에선 이런 여유 참 귀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밤이었다.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뭔가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보다 부드러운 수긍이 담겨 있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채우며 시간을 데려갔다. 그렇게 그들의 밤은 한 페이지의 시작처럼 흘러갔다.